네, 그래서 이제 원가를 어떻게 분류할 건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DMDLOH라는 게 있다. 그래서 D자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봤었고, 그 다음에 변동원가, 고정원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준변동원가, 준고정원가라는 게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해봤었거든요. 여기까지 정리됐었으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한번 가봅시다. 3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중간에 뭐 예제 하나 들어가 있는데 안 푸셔도 돼요. 34페이지 가셔가지고 가로 4번 의사결정 관련된 분류, 요 얘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 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반가로 1번에 보시면 그 관련 원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 35페이지에 가보시면 반가로 이번에 이제 비관련 원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한번 이미 전 커리큘럼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보면 아 맞다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살이 좀 맞춰주실 거예요. 저 퍼즐이. 자, 퍼즐이 맞춰주실 건데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라고 하는 건 다 뭐냐면 가로 4번에 보니까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라고 큰 제목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의사결정이라는 말 처음 듣는 거 아니거든요. 의사결정 어디에서 봤었냐면 아까 어디 가면 의사결정이라는 거 배운다고요. 관리회계 가면 배운다면서. 관리회계에서 배우는 게 바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성과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래요. 한마디로 관련 원가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 그걸 관련 원가라고 하고요.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 없는 거 비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당연히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관리회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얘기로 좀 다뤄질 수밖에 없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의사결정에는 도대체 어떤 거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보시면 관련 원가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니까 의사결정 대안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될 미래의 기대되는 원가, 이걸 우리가 관련 원가라고 한답니다. 다시 한번 의사결정 대안별로 다르게 나타나게 될 미래의 기대되는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한마디가 있어요. 어떤 게 키워드예요? 다르게에다가 좀 체크를 해주세요. 다르게. 자, 체크하셨으면 오른쪽 35페이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35페이지에 있는 반가로 2번 보시면 비관련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 읽어보니까 의사결정 대안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원가로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떤 것이 가장 키워드가 될 거냐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키워드가 됩니다. 한마디로 의사결정하는 어떤 대안들 간에 차이가 있으면 관련 원가고요. 차이가 없으면 비관련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뭐 그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해보면 의사결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길을 쭉 갑니다. 이렇게 길을 걷다가 여기쯤 탁 왔을 때 갈림길을 만난 거예요. 갈림길을 만나서 A라는 길로 갈까 아니면 B라는 길로 갈까,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둘 중에 A냐 B냐 하나 딱 골라가지고 걸어가는 것, 그것을 의사결정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A랑 B를 길을 고민하고 있으면 당연히 어디로 갈 거냐, 그냥 둘 중에 하나 찍자는 게 아니라 A로 가면 나한테 어떤 일이 닥쳐올 것이며 B로 가면 어떤 일이 나에게 펼쳐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A 길로 가면 뭔가 이렇게 막 벌집 같은 것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벌들이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그럼 아무래도 좀 꺼려지겠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웃기는 건 뭐냐면 B 길로 가도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B로 가도 벌은 무조건 나온대요. 한마디로 A로 가도 벌이 나오고요. B로 가도 벌이 나옵니다. 그럼 벌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가 A냐 B냐 고민하는 데 있어서 고민거리가 돼요, 안 돼요?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뭐 한 방쯤 쏘일 테니까 당연히 A냐 B냐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얘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차이가 없으면 비관련 원가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A라는 길로 가면 벌만 나오거든요. 근데 B라는 길로 가면 벌의 꿀을 노리고 곰이 나온대요. 그럼 곰이라고 하는 건 고려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 B로 가면 죽을 거 아니야. A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곰이라고 하는 건 B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둘 간에 서로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관련 원가라고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두 가지 대안 간의 차이가 있으면 관련 원가, 차이가 없으면 비관련 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의사결정을 내리셨어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세무사라고 하는 시험 공부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의사결정을 내리셨거든요. 그 결정을 했던 그 날로 한번 상상 속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다들 어떤 생각을 하셨을 거냐, 비교해 봤을 거예요. 내가 세무사 공부에 도전할 때 그리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살 때 어떤 부분이 달라질 것인가, 이걸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어떤 부분이 같을 것인가를 비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지지? 이걸 비교한다고요. 세무사 공부를 도전하게 되면 당연히 미래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메리트들 이런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다만 이제 안 좋은 점도 있죠. 당연히 세무사학원을 다니려면 일단 돈 써야 되죠. 시간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좀 생기죠. 뭐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생각했을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살았을 때에 비해서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져주는 거지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했을 때랑 했을 때 내가 밥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안 따진다고요. 왜냐면 밥값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들어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는 차이가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라는 것이고요. 뭐를 좀 먼저 볼 거냐면 거기 35페이지에 있는 비관련 원가의 1번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거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 그대로 매몰된 거예요. 매몰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과거에 이미 발생된 원가라고 하는 거. 얘를 매몰 원가라고 하는데 이 매몰 원가가 지금 어디 안에 묶여져 있냐면 비관련 원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매몰 원가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할 때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신다면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길을 쭉쭉쭉 걷다가 여기까지 와서 A로 갈까 B로 갈까 이거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이 갈림길까지 오는 동안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는 제가 과거에 이미 뭔가 원가를 쓴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쓰고 왔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거 100원을 썼다라는 건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의 일인 거니까 과거에 100원 썼다라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내가 A를 선택해도 이미 과거엔 100원 쓴 거야. B를 선택해도 이미 과거엔 100원 쓴 거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A로 가나 B로 가나 100원 썼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차이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B 관련 원가 이렇게 보자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는 바뀌지 않으니까 과거 생각은 하지 말자. 수험생 바닥에 제가 있다 보면 강의를 하다 보면 이 매몰 원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수험생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뭘 말씀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렇죠? 사실 뭐 벌써부터 이런 말 하긴 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사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좀 그래요. 이게 물론 여러분들께 뭐 지금 미리 좀 당부를 드리자면 절대 시험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정말 되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만약에 이게 쉬운 시험이었으면 뭐 누구나 다 따게요. 이거 뭐 따놓으면 사실 좋은 점 되게 많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별로 없고 뭐 첫날인데 계속 진도만 나가니까 좀 뭐해서 그냥 잠깐 딴 얘기 하자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물어보세요. 몇몇 분들이 뭐 이런 자격증을 따놓으면 어떤 부분들이 좋으냐. 특히나 이제 그 대학생이신 분들 아직 어리신 그런 분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회계사로서 지금 하고 있지만 자격증을 들고 있으면 뭐 돈을 뭐 어떻게 번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진짜 좋은 건 되게 많아요. 제가 느낀 좋은 점을 한 2가지 정도 뭐 첫날이니까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제일 좋은 거 1번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좋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저 나름대로 회계법인 한 뭐 그래도 꽤 오래 일했었거든요. 그래도 빅펌에서 매니저였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강의가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강의는 제가 그 시험 공부할 때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시험 공부할 때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암만 생각해도 내가 하면 저 사람보다 잘할 것 같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옛날에 공부할 때부터 많이 했었는데 막상 이제 법인 들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바빠가지고 딴 생각할 그런 겨를이 전혀 없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회계법인 업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더 나이 먹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모든 직장인들은 다 이게 가슴 안주머니에다가 뭘 집어넣고 다니는 거예요. 당연히 사표를 다 집어넣고 다니는 거잖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던지잖아요. 전 던질 수 있어요. 왜 던질 수 있는지 아세요?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솔직히 막말로 하면 제가 강의를 하다가요. 강의 제가 한지 뭐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뭐 너무 재밌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다가 여전히 뭐 다른 선생님은 포르쉐 타는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평생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회계법인 돌아가야 되겠지. 근데 돌아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전화 한 통 하면 내일 다시 출근할 수 있어요.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저랑 같이 회계사 시험 공부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대기업에 다니는 그런 선배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대기업 뭐 어디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국내에서 가장 좋은 그런 회사예요. 연봉도 제일 센 회사 중에 하나고. 근데
가끔 한번 만나갖고 뭐 식사를 하거나 뭐 술을 한잔 하면 되게 부러워합니다, 저를. 왜 부러워하냐면은 제가 그렇게 과감하게 사표 던지고 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그런 사실 자체를 강의하는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그냥 과감하게 뭔가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솔직히 본인도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게 많겠어요. 근데 과감하게 그걸 때려친다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일단 가능해요. 전문가 같으면. 일단 그런 게 일단 제일 좋은 거고 그거보다 더 오히려 좋은 점은 뭐냐면 직장인 분들이시니까 많이들 공감하실 건데 솔직히 직장 다니는 게 힘들긴 하잖아요. 힘든데 왜 힘들어요? 저는 회계법인 다니면서 가장 힘들다라고 느꼈던 건 뭐였냐면 일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뭐가 힘들어요? 사실 인간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든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 일반 회사에서의 어떤 그 정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거는 사실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없을 수는 없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예 없을 수는 없는데 훨씬 덜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한다면 그건 뭔가 정치적인 부분이나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못해서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까는 사람이 저 사람은 많이 아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혼나는 것 뿐이라고요. 근데 일반 회사에서는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 회사에서는 내가 좀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뭐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예지만 나보다 그냥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솔직히 나보다 잘난 건 없는데 단지 이 회사에 먼저 입사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좀 부당하게 나를 좀 이렇게 까는 거야. 이런 일도 사실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최소한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면은 다 잘난 사람들이고 그냥 다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회계적으로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해도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거냐면 그 정말 똘똘한 사람들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그 상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동기, 더 심지어는 나이가 어린 더 후배들 얘네들도 뭔가가 있으니까 합격해서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다 보면 한참 후배인데도 배울 점 되게 많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성장을 되게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도전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합격시켜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적당히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이게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벌써 몇 달 전부터 뵀던 분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정도 열심히 안 하는 수험생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이 정말 열심히 어디선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시험의 그 합격의 당락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정말 몇 배 차이로 이렇게 당락이 좌우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차이.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섰으면 합격하는 거고요. 잘 따라가다가 한 발짝 삐끗하면 그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 정말 목숨 걸고 한번 달라 들어봐야만 합격할까 말까 하는 시험인 거니까 할 거면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근데 아까 전에 하려고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은 거꾸로 솔직히 말해서 그 시험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 그러실 것 같긴 한데 그 회계사 제가 하고 있는 학원에서는 워낙 이제 회계사는 좀 연령대가 어리다 보니까 다 막 22살, 23살 막 이래요, 애들이. 그래서 애기들이다 보니까 걔네들이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상담하러 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좀 안타깝죠,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사실은 물론 합격하면 좋은 점 많지만 뭐 합격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삶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또 반전이 돼서. 그래서 저 그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서도 저는 합격하고 이 친구는 이제 떨어졌는데 그때는 뭐 이 친구는 되게 좀 그 기분 안 좋았겠지. 근데 이 친구가 뭐 사업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막 해외에도 지사 있고 막 되게 잘 나가요. 연봉을 저의 한 몇 배 정도 받고 있지 지금 뭐 이렇게. 그래서 사람 인생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사실 이게 다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양면의 그런 날인데 뭔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나 지금 갑자기.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다시 교재로 들어갑시다.